여러분, 대구에서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2차 병원 들렸는데 그 2차 병원이 파띵띵 병원이고 그 다음에 경북대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첫 병원에서는 자살 시도로에 대해서 정신과가 없다 그러면서 전원을 했습니다. 병원을 경북대로 전원을 했는데 경북대는 다른 중증 외상 환자로 진료가 바쁜 상황이었다.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는데 그 경북대에 갔을 때 환자가 의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환자가 의식이 있으니까 경증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CT 같은 걸 찍었으면 이게 경증이 아니라 지금 내부 출혈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CT도 안 찍고 있었던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어느 병원에 구급대가 가야 될지 구급대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물 추락한 10대가 병원 7군데 돌아다니다가 2시간 동안 떠돌다가 숨진 사건도 있었고, 서울 한복판에서 쓰러져도 25군데에서 퇴짜 맞는 응급의료체계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환자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병원 옮겨 다니다가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용 가능한 전문의가 없다. 그게 이유인데 알았다고요. 그러면 앰뷸런스는 가용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향해야 될 거고, 그러면 정보가 취합이 돼야 되죠. 저는 지금 1339 응급센터가 왜 폐지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앰뷸런스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보가 취합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야, 지금 여 주변에 꽉 찼는데, 응? 헬기로 가야겠다. 라고 하면 헬기장으로 가서, 나르든, 그러니까 응급작업 헬기장으로 가든, 아니면 고속도로로 빠르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경찰이 호송을 하던, 뭘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판단이 되려면은 지금 의료체계에 정보가 지금 바로바로 취합이 돼서 응급센터에서 오더를 내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차량이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예요. 지금요, 이건요. 앰뷸런스가 알아서 병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이 앰뷸런스가 그냥 우리 이 병원 저 병원을 돌게 만들다? 목적지도 없이? 요행을 찾아서? 이 병원에 갔으면 사람이, 전문의가 있을 거야. 지금 가용한 전문의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요? 정보도 없이? 이게 무슨 사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1339 응급의료 체계 이런 게 있어서 정확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단을 내려주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왜 없어지느냐?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의료 쪽 관련해서 보다가 느끼는 거는 리스크 hedge가 벌어져요. 리스크 hedge. 그러면 보세요. 야, 그 병원으로 가! 라고 누군가가 응급센터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가까운 데서 또 응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지는 거기가 너무 최선이긴 하지만 너무 멀어서 가서 조치를 취해도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라고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결정이죠.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환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요, 최선은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지니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 체계가 돌아간다니까요. 요번에도 보세요. 파띵띵 병원 같은 경우도 전문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 없고 뭐 없다고 CT도 안 찍었고 전원시킨 거 아니에요. CT 찍고 그 자료 돼서 지금 전원하는 병원에서 이 CT 보여드리세요.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판단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 병원을 뭐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두가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없어요. 책임만 묻지. 잘했어. 70% 살릴 확률 70%, 죽을 확률 30%여도 죽을 확률 30%나 돼 하고 안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니까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뭐 공무원들도 이걸 알죠, 문제를. 근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공무원,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많아지죠. 일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편할 일을 감사받아야 될 일이 생기고, 예산 관련돼서 이거 예산 따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책임 물어, 피곤해, 이런 식이 벌어져요. 그럼 누가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완장차고 지적질만 하지 리스크는 모두 회피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정치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면책할 사람 면책하고, 누군가가 그 응급환자 돌아가실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이. 이거에 대해서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사람이 죽었지만 당신의 책임은 아니오. 정도의 면책을 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해관계 조정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면책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그 정치가 부재하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요 대한민국에서요 치료하다 죽는 사람보다 방치된 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방치하다 죽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의사도 그리고 공무원도.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보상 체계가 없으니 전문의도 하겠다는 사람 없고. 자, 이거 우리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지금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